다음 11번입니다. 오류 위험물 중에 트리니트로톨루엔과 관련해서 트리니트로톨루엔의 구조식 쓸 수 있죠. 자, 구조식은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고 톨루엔 CH3가 있습니다. 자, NO2, NO2, NO2가 붙은 형태가 트리니트로톨루엔이고요. 자, 제조하는 방법. 니트로가 들어간 물질들은 니트로화 반응을 통해서 제조를 하는데요. 자, 니트로가 들어간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런 니트로가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은 제조 방법이 똑같습니다. 어떤 물질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화 반응시켜 제조를 하면 어떤 니트로가 붙은 화합물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톨루엔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켜서 제조하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되고요. 페놀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켜서 제조하면 트리니트로 페놀이 됩니다. 자, 글리세린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키게 되면 니트로 글리세린이 되고요. 또 에틸렌 글리콜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반응을 시키면 니트로글리콜이 됩니다. 니트로벤젠도 마찬가지고요. 니트로가 들어간 모든 물질들은 그 원료를 니트로화 반응시켜 제조를 하는데 질산과 황산이 둘 다 들어가고, 자, 이것을 반응식으로 쓰자면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라는 말을, 자, 어떤 물질이 질산 HNO3와 황산 H2SO4는 이렇게 화살표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H2O 나오는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 니트로와 반응을 반응식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개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 아까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2류, 4류, 6류 했죠. 자, 그 위험물을 저장하는 높이에 대해서, 이거는 좀 쉽죠. 6m, 4m, 3m가 있습니다. 자, 6m는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경우, 즉 지게차나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인 경우에는 6m까지 쌓을 수 있고요. 비교적 덜 위험한 사류 위험물 중에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 지정수량이 크죠. 지정수량이 크면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4 동식물유류는 4m, 그 외의 경우에서는 3m로 저장을 합니다.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경우 6m, 중유를 저장하는 경우는 중유는 삼석유류이기 때문에 4m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옥내 저장소에서 저장할 때도 같아요. 옥내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옥외에서 똑같이 저장을 하는데 선반 6m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의 화학식을 쓰고 연소 생성물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3황아린 이렇게 P4S3, 5황아린 P2S5, 7황아린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이 물질들이 연소했을 때 생기는 생성물은 항상 같습니다. 자, P가 있기 때문에 P2O5, S가 있기 때문에 SO2가 생기겠죠. 자, 4번, 5번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몰이 연소할 때 7.5몰의 산소가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자, P2S5도 반응하면 이렇게, 그리고 P4S7이 반응을 하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1, 8, 2, 3, 그 다음에 2, 15, 20, 그리고 1, 12, 2, 7 이런 개수가 완성이 되는데, 1몰이 연소할 때 7.5몰이 들어가는 것은 5황아린에 들어가겠죠. 세 개를 다 구해봐야 나오는 답입니다. 자, 세 가지 반응식을 다 구해봤을 때 개수가 2대 15니까 한 개일 때는 7.5가 돼서 연소 반응식을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아린을 운반할 때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이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류 중에서 그 외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화기, 주의로 하셔야 되겠고, 우리 교재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 있죠.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 방법, 덮개. 이 내용은 반드시 위험물 표만큼이나 중요하게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제조소의 특례에서 뭔가 괄호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크게 가나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가나다에 들어가는 거 무슨 특례, 누구는 어떻게 저장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알킬 알루미늄 등,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등, 어쩔 때는 뭐 디에틸 에테르 등, 히드록실 아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특례로 지정을 하죠. 자, 특례로 지정할 때 알킬알루미늄 등은 삼류 위험물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사류 위험물, 히드록실아민은 오류 위험물입니다. 자, 그래서 알킬알루미늄이나 아세트알데히드 등, 뭐 디에틸 에테르 등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장을 할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를 해야 됩니다. 자,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해서 위험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삼류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 등의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이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대해서는 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이로 보시면, 어떤 제조소의 특례는 이제 누설된 설비를 뭐 차단하는 거,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그리고 어떤 것에는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안 되는 가번에 대한 것이 삼류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 위험하긴 위험한데 삼류는 물을 쓰면 안 되니까 무슨 말만 나온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춘다 라는 말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물과 닿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또 은, 수은, 동, 마그네슘을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나번에 해당하는 것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되겠고, 디에틸 에테르 등에 대한 제조소 특례는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라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는 51.1 루트 4N 이런 것을 쓰는 위험물은 히드록실아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어서 담 또는 토제의 뭐 경사도를 뭐 60도 미만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온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탱크의 저장 유지 온도도 기능사, 산업기자, 기능장에 걸쳐서 모두 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탱크에 저장하는 유지 온도를 쓰는데, 온도가 이제 뭐 옥내 저장 탱크인지 옥외 저장 탱크인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압력 탱크인지 보냉 장치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물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특수인화물만 고려를 하는데요. 자, 특수인화물이 어때요? 특이디아산이죠. 특이디아산인데 이거 두 묶음, 수용성하고 비수용성을 뒤집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특이디아산인데 수용성 먼저, 그리고 비수용성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그리고 디에틸 에테르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압력 탱크일 때, 보냉 장치가 아닐 때, 보냉 장치일 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 온도가 제일 낮아서 그래요. 15도, 30도, 30도가 되고, 압력 탱크나 보냉 장치가 아닌 것은 40도, 보냉 장치가 있는 것은 B점, 이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나타낸 거고,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라고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도라는 온도를 기억해야 될 것은 압력 탱크가 아닌 부분. 그래서 산화프로필렌이니까 30도,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가 돼야 되겠죠.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어떤 위험물이든 상관없이 뭐 아세트알데히드든 뭐 디에틸에테르 등이든 40도씨 이하로 하는 거고요.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B점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위험물인지에 상관없이 40도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표 자체가 이 위치가 헷갈리면 온도도 숫자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온도를 생각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표에는 이氧화탄소가 없습니다. 그냥 특이디아산으로 이렇게 특수인화물을 쓰다 보니까 이氧화탄소까지 같이 쓴 거지 이氧화탄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15도, 30도, 30도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소화약제에 대해서 2종 분말 소화약제, 3종 분말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는 1, 2, 3, 4종이 있죠. 그래서 화학식, 분해식, 뭐 색깔이라던가 1차 분해식, 2차 분해식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2종 분말 소화약제는 KHCO3입니다. 3종 분말 소화약제는 NH4H2PO4가 되겠고요. 자, IgO5는 불활성 기체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N2ArCO2 이런 비율을 그대로 첫 번째 있는 숫자가 N2의 비율, 두 번째 있는 숫자가 AR의 비율, 세 번째 있는 숫자가 CO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5대5는 N2와 AR이 5대5가 된다는 뜻입니다. 5대 4대 1은 N2와 AR과 CO2가 50대 40대 1인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자면 52대 40대 8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략적인 비율로 나타내다 보니까 5대 4대 1이 되는 거고 52대 40대 8입니다. 자, 100은 첫 번째 있는 것만 한 개가 꽉 차 있다. 그래서 N2가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할론 소화약제의 할론 넘버의 숫자처럼 각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비율이기 때문에 성분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17번입니다. 정리는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이류라는 뜻이죠. 자, 연소할 때 P가 O2랑 만나서 P2O5가 생기고 4O2가 됩니다. 자,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 이거의 명칭은 오산화인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색깔은 백색입니다. 자, SO2는 이산화황이고 이 기체는 청색입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5개 저장 탱크를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하는데 사류 위험물 중에서 물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CS2입니다. 자, 물속에 보관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4류의 이氧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氧화탄소가 되겠고 이氧화탄소의 수조의 두께는 0.2m이다. 이것도 빈칸으로 나오니까 문제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문제에 있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자, 0.2m의 수조에 저장하는 이氧화탄소다 라고 보시고 품명은 특수인화물, 연소 반응식은 CS2O2는 CO2, SO2라서 1, 3, 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 자, 4, 2, 3, 5, 2, 4, 6, 1이니까 사류와 혼재 가능한 2류, 3류, 5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과염수산 6류, 과산화나트륨 1류, 과망간산 칼륨 1류, 3부라브롬 6류네요. 자, 그래서 2, 3, 5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탄화칼슘과 수분, 물을 의미하는 거죠. CaC2가 H2O랑 반응하면 CaOH2에 C2H2가 나옵니다. 그래서 1, 2, 1, 1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체가 구리랑 반응하는 거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자,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였는데 C2H2를 얘기하는 거예요. C2H2가 구리랑 반응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수소가 항상 떨어져 나옵니다. 수소 자리가 뺏겨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 CU2C2가 됩니다. 아세틸렌을 구리랑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아세틸라이드가 생기게 된다. CuC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정계수법을 하시면 1, 2, 1, 1이 됩니다. 이 탄화칼슘에서도 그렇고 탄화칼슘이 왜 산화수도 안 맞게 이렇게 아세틸렌이 나오는지 또 아세틸렌이 이렇게 구리랑 만나는데 왜 또 여기에서 구리가 막 2개가 되는지 산화수가 도대체 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탄화칼슘이 만들어지는 이 순간부터 얘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냅니다. 산화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의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구리 아세틸라이드가 된다는 것까지도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생기면 미정계수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물과 반응하는 탄화칼슘을 이제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은 은순, 동,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아세틸라이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어디서도 나왔나요? 아세트알데히드에서도 나왔죠.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도 은수은 동마그네슘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20번입니다. 인류위험물이면서 분자량이 158인 거, 분자량이 158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흑자색인 거는 한 가지예요. KMNO4입니다. 자, 주황색인 것은 K2Cr2O7이 있어요. 중크롬산 칼륨은 주황색이고요. 물, 알코올, 아세톤에 녹습니다. 자, 지정 수량이 1000kg이고요. 묽은 황산, 산과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이 산과 반응해서 생기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과 반응한다는 건 사실 금속과 같은 것들은 산과 반응하는 건 물과 반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금속이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가 나옵니다. H2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류는 이제 산화성 물질이죠. 산화성 물질은 산과 반응하면 인류니까 산소를 발생합니다. 산소가 많은 애들이니까 산화성이니까. 근데 인류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런 것들 있죠. 과산화물은 산과 반응하는데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산소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H2O2로 나옵니다. 과산화수소. 그래서 이렇게 수소, 산소, 과산화수소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향성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황산과 반응했을 때 이것은 무기과산화물은 아니니까 산화성이 있는 물질이라서 산소가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위험 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교재 배치상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 앞에 나오고 이래서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20번으로 항상 고정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예 넘기려고 하지는 마시고 우린 부분 점수나 어쨌든 답은 조금이라도 써놓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에 최선을 끝까지 다 하셔야 6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무슨 답이라도 좋으니까 빈칸을 두지 말고 그냥 뭔가 비슷해 보이는 어떤 문장이라도 써놓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